대구의 수출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대구 지역 법정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들마다 각종 위원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서구청이 북부 정류장 환경 개선 사업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하다 상인들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정에서 도를 넘는 말을 하는 소위 막말 판사가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판사들은 어떨까요?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평가해봤더니 대구 지역 법정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법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법원의 A 판사는 재판 당사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똑바로 서라며 고함을 지르고 열중쉬어 차렷 등의 얼차려까지 줬습니다. B 판사는 최후 진술하는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 증거도 없이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습니다. C 판사는 신문이 길어진다며 이미 증인이 출석해 있는데도 변호인에게 증인 신청을 철회하라거나 그중 몇 가지만 물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법관 평가제를 도입한 대구 변호사회가 2달 동안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들은 특히 민사재판의 조정 과정에서 판사들의 전횡이 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판결을 요청했는데도 독단적인 견해로 조정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패소 판결과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시키겠다고 말한다든지 조정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를 나쁜 사람이라며 인격과 결부시킨 재판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변호사회는 이와 별도로 법리에 밝고 탁월한 조정 능력을 가졌거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한 5명의 우수 법관도 선정해 대법원장과 대구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정에서 언행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사건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 결국 이 이익은 우리 재판을 받는 모든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대구법원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 여론을 모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늦게 법관 평가제를 도입할 만큼 보수적인 지역 법조계가 이번 평가제 도입을 계기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서구청이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북부 정류장 환경 개선 사업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가 공모한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구 북부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등 모두 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대구 서구청은 석 달 뒤 북부정류장 측과 시내버스 정차대를 시외버스 승강장 쪽으로 옮기고 대신 기존 승강장 터를 외국인 쉼터 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 인근 상인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안에서 손님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버스 타고 가버리고 자가용 여기서 타고 나가버리고 하면은 택시가 예를 돌아가 타고 나가면 여기에 상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정차대 이전은 없던 일이 돼버리자 버스 정류장 업체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1200여 제곱미터의 땅만 서구청에 무상 임대하게 됐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하고 영역도 주고 또 사전에 주민 설문조사로 하는 게 이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공로사 누나가 구청이 업체와 상인 그리고 주민 사이의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하면서 공사는 이렇게 200일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국비만 따게 되면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는 구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만 키우면서 행정에 불신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엔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6개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지난 몇 년간 급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2,500만 불을 했고 올해에 연말까지 하면 4,50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 4년 하면은 1억 불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 데다 연구개발에 주력해온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11월까지 대구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10억 달러를 넘어 품목별 1위,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해마다 품목별 1위 자리를 지켰던 직물류가 중동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올해는 2위로 밀렸습니다. 품목별로는 명암이 갈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대구의 수출은 예년만 못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대구 수출은 63억 3천만 달러치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출에는 여러 장벽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N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가장 큰 변수인 일본의 N저 정책이 계속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과 미국의 출구 전략이 또 다른 변수이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 지표가 개선될 전망이어서 올해보다는 수출이 7%쯤 증가한 74억 달러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철도 파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 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철도 노조는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와 김천을 잇는 경북선입니다. 여객 감소로 매년 수입이 줄어들어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적자 노선입니다. 코레일과 정부가 지난 7월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경북선을 포함한 적자 노선 운영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문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서에서 코레일은 지자체와 정치권의 반발을 국토부가 막아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철도 서비스 중지권으로 신청하면 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실무적인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한 거를 가지고 저희 지금 사장님이 민간 개발을 해버리면 솔로 누워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인데 전혀 이거는. 하지만 철도 노조는 적자 노선 포기, 민간 개방이 민영화의 전형적인 수순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소발 KTX가 떨어져 나가면은 1,50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선은 축소될 거고 이후에는 폐지까지 갈 수 있다. 최장기 철도 파업에 적자 노선 폐지 논란까지 겹치면서 파업 사태는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더욱 꼬여가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편 철도 파업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어제부터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 열차도 각각 10편씩 줄었고 대구 지역을 통과하는 무궁화호와 새말호의 운행률도 60% 수준, 화물 열차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정부나 코레일이 압수수색과 노조 간부 체포 등 부당한 탄압으로 철도 파업에 대응한다면서 내일 서울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지역 조합원 1,500여 명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의당 경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철도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철도노조, 야당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철도의 민영화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지난 4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대구 수성구 산하 위원회들입니다. 대구 181개, 경북 524개 자치단체 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위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는 자치단체위원회가 720개로 2년 전보다 141개가 늘었고 경북은 1747개로 2년 전보다 16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별 회의 실적은 대구 연평균 3.5회, 경북은 2.3회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대구는 517개, 경북은 1280개 등 대부분의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러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설 자체가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오를 수 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가 예산 낭비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보온 인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에 집돼지가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때 아닌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는 돼지와 이를 잡으려는 구조대원들. 100kg이 훌쩍 넘어 보이는 이 집돼지는 어찌된 일인지 곳곳에 멍이 들고 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돼지 침공하는 차에서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도착하니까 길가 쪽으로 도로가 쪽으로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차량들이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자칫 2차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돼지가 탈출한 건지 추락한 건진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원인은 적재불량. 낙하가 안 되도록 이렇게 가파른 벌레 이렇게 씌우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운전자들 보면 대충 그냥 바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다가 실제로 한 달 전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철조각 수십 개가 떨어져 차량 20여 대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적재불량에 따른 낙하물 사고는 연간 7만여 건. 하지만 범칙금은 고작 5, 6만 원에 불과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량 적재 화물차들의 위험한 질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포항제철소 직원 2명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포항 남부경찰서는 숨진 직원 2명이 공사 경력 20년이 넘는 관리소장과 회계 담당자인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작업 점검차 현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하고 포스코 건설과 하청업체, 동료 근로자 등을 소환해 하청 계약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조만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방송의 공정책무인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경쟁력, 경영 광고 개선 등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류한국 사장과 임직원 일동이 477만 원, 경원고등학교 이진유 교장과 교직원 학생 일동이 100만 원,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바자회에서 수익금 73만 원, 대구 가스판매업 협동조합에서 450만 원, 경남 신성아파트 주민일동이 100만 원, 태왕 한라타운 주민일동도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운영비와 인건비 절반가량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던 정부가 모호한 결론을 내려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첨단의료 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천복단지 제2차 종합계획을 의결했는데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왔던 운영비와 인건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보조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모호하게 명시해 지역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지난 2009년 대구 1과학고를 유치하면서 시교육청에 주기로 한 약정금 일부를 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6억 원을 편성했는데 동구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동구를 상대로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대구시 교육청은 1과학고 유치 때 동구청이 약속했던 건축비와 운영비 등 43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 노동자 인권실천 대구 경북연대회의는 오늘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국 사무소의 반인권적인 단속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29일 구미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원들이 토끼무리식 단속을 펴다가 중국인 A씨가 실명을 하는 중상을 당했다며 단속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은 오늘 혁신도시에서 조달청 품질관리단 입주 환영 행사를 열고 출근하는 조달청 직원들에게 작은 화분을 건네는 등 환영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부 조달물자의 납품 검사와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경기도 용인에서 임직원 80여 명이 옮겨왔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년 문화관광축제에 문경 찻사발 축제가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8개 최우수 축제에 포함됐습니다. 10개 우수 축제에는 대구 양령시 한방축제와 포항 불빛축제가, 20개 유망축제에는 봉화 은어축제가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축제에는 2억 5천만 원, 유망 축제는 8천여만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벼 재배 농가에 헥타르당 23만 원씩 모두 238억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인건비와 영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가 소득 증가가 미미한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경북도 내 12만 4천 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지원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과는 별개라며 올해 정리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시군을 통해 연내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 옥감용 염색 안료를 저장해두는 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염색안료 1톤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옆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겨있던 창고에서 불이 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서변동 자신의 집에서 동창 모임 뒤 술을 먹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 44살 김모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넉 달간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미성년자 3명 등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3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